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녹화방송 같은 싱글 생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고요. 앞전 뉴스룸과 같은 브로맨스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또 외롭지 않게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봐주시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항상 좀 포근하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민님, 올만에 본방 시청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역시 오늘 그렇지 않아도 목이 약간 더 부었습니다. 하루 이틀 더 갈 것 같은데 약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목이 좀 더 부어 있어요. 그래서 텐션을 막 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듣기에는 그렇게 좀 이렇게 거북스럽거나 좀 약간 이렇게 좀 힘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나름 이제 목이 부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조심을 하시고요.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열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목 감기인 것 같고 목이 좀 부었어요. 최근에 좀 과로하고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약간 기운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있으면 제가 걸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환자가 또 갑자기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좀 조심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심들 하십시오. 요즘에 여름철에 이렇게 또 저희가 약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초기에 굉장히 좀 코로나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못 느끼고 지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도 급증하면서 일부 관련된 제약 관련된 진단 키트 이런 쪽도 단기적으로 주가들 좀 움직이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아프면 이렇게 감기가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을 워낙 많이 쓰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럭키5님, 코로나는 장염도 따라요. 예, 쾌차하십시오. 예.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또 약간 잠기니까 또 나름대로 평소보다는 또 목소리에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노래 부를 때 항상 그러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막 이렇게 여리여리한 노래 부르다가 이제 노래를 부를수록 이제 노래방에서 목이 잠기기 시작하면 이제 임재범 쪽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조심조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진단 테스트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코로나면 제가 말을 하고 안 나오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반등을 보인 가운데 건설과 시멘트, 페인트 업종, 그리고 증권은행, 보험과 지주사, 원전과 조선과 조선기자재, 화장품과 코로나 진단키트, 그 다음에 MLCC, 종합상사, 타이어, 정유업종 등이 이제 강세 출발을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 국면 속에서 반도체 업종의 약세 지속됐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에 따른 시간의 주가에서 미국장이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 상회한 실적을 냈지만은 클라우드 부분에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시간에 급락을 나타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 급락하니까 오늘 국내 IT가 굉장히 안 좋겠구나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급락 이후에 다소 조금은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AMD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과 AI GPU 출하량 급증 발표로 오히려 시간에서는 약 7.8% 정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전일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간으로 5% 가까운 급등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IT 테크 업종들이 이 장 그리고 시간 외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 다소 조금은 시장이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의 거래에 대한 상승폭이 시장에 대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오늘 소부장 등을 포함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까지 주가들이 종가물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잠정 실적이 아니라 이제 실적 발표를 제대로 한 거죠. 컨퍼런스 콜이 10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이야기가 있었고요. 산업재 섹터 강세 지속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 관련주 상승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고요. 수급은 외국인 장 초반 순매수 출발하기도 하면서 매도 규모도 대폭 축소가 됐고 음식료와 보험업종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10시 컨퍼런스 콜에서 H뱅 관련된 커멘트를 했고요. 노조파업 우려 완화도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 약세 마무리됐지만 AMD 실적과 삼성전자 호실적 그리고 최근에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추가 하락은 미미하면서 장 막판에 반도체 소부장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산업재는 조선과 방산 주도주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요. ST 현대그룹주,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0주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 산업재 중심으로 상당히 좋았던 모습도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은 2분기 호실적, 하반기 주주와는 확대 기대감,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금융주와 그 다음에 지유사 중심으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N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에 152엔대로 하락했고요. 12시경 BOJ 금리 인상 발표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좀 늦게 발표됐습니다. 1시 정도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 변동에 지수 영향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저가 매수세 장중 한때 800포인트 회복하기도 했지만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다시 하회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좀 그래도 끝 무렵에는 올려주는 모습이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실적 소화 이후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야기됐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미디어도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일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2차 전지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실망에 따른 약세였고 에코프로 기행과 알테오젠 시총 격자가 이제 1조 원 정도 미만으로 좁혀들었죠. 야, 알테오젠이 이제 시총 1위를 등극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목적 댐 건설 추진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기대감에 시멘트 업종이 강세였고요. 반면 숲이라는 종목이 있죠. 인터넷 아프리카 TV 관련된 이 회사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인터넷주는 일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일 BOJ는 기준금리를 0.25%로 15bp 인상을 했고요. 국채 매입은 매분기 약 4천억, 마이너스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 축소하면서 26년 1분기까지 월 매입 규모를 3조 엔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BOJ의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엔화 약세를 보였지만은 진정되면서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 BOJ 흐름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을 가진 겁니다. 얼마 전에 달러 대비 엔이 갑자기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엔을 숏을 했던 이런 섹터가 결국은 엔을 롱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를 팔았다 이런 분석자도 좀 있었는데요. 이게 되돌려지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계속 이럴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일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선반영돼서 있었다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오장에는 IT 섹터가 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올랐던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빠지고요. 이런 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화가 그렇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강세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적어도 조금 더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흐름에 대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지 흐름을 한 번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내 원달러 환율도 원화가 살짝 강세로 접어드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따라갈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업종별로는 의료종밀이 강세였는데 특히 DI가 급등하면서 강세 주도를 했고요. 미국 증시에서 AMD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반등, 급등, 엔비디아는 애플 AI가 구글 TPU로 훈련했다는 소식으로 급락했지만 AMD와 함께 시간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를 개선한 요인으로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H뱅 관련된 기대감을 높이는 언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뒤이어서 보험은 하나손보나 하나생명, 삼성화재 등의 전반적인 업종 강세가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HT 현대중공업, HT 한국조선해양 등 이런 부분들도 조선업이 빅사이클에 따른 실적 기대감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2분기 실적 실망감으로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약세였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철강 금속 약세였는데 그 중에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실적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도 약세 전개했고요. 한편 방산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약세했는데 그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이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순매도로 약세를 보였고 업종별로는 장 막판에 반도체 소부장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PSK 홀딩스, 원익 IPS, 인텍플러스,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등은 급등세를 보였고요. 반면 제약이 약세였고 최근에 바이오 업종은 최근 주가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리가켄 바이오 등의 대부분 업종이 약세 전개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은 실적 부진 우려가 계속되면서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서도 약세 주도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센샤의 대확행 인생님, 7월 마지막 날 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기분 좋은 퇴근길입니다. 8월 장 쭉쭉 오르길 바랍니다.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 모양이에요.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인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 좀 안 좋았죠. 어쨌든, 포트폴리오 상에 오늘 좋은 포트폴리오로 주가가 좀 회복을 했다면 다행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들 보면 이렇게 막 그 업종들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당분간 조금 섹터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표입니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저리 인덱스라는 겁니다. 미저리 인덱스. 자,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변화율과 실업률의 합계를 나타낸 건데요. 자, 그래프 상으로 보면 아주 바닥권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 상만 놓고 보면 이거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관련된 걱정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경기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미저리 인덱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니까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인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서서히 식어가는 경기, 아직은 괜찮지만 식어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냐, 금리 인하가. 이 부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이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일단 확연하게 좋게 나타났다는 게 긍정적이었죠. 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도로 볼 수 있겠고요. 매출로는 2년 만에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를 추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견인했다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HBM을 잘 못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근데 DS 부분이 이렇게 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레거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꽤 올라와서 반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자체 서버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DDR5나 그 다음에 SSD 제품의 수요도 확대되면서 또 시스템 LSI 같은 경우도 고객사 신제품용 시스템 온칩, SoC죠. 이미지 센서 등의 제품 공급 증가로 실적 개선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로 보여드릴게요. IR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이익 쪽에 DS 부분이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6조 4,500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 보시면 메모리 부분 하반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른쪽 보십시오. 하반기 메모리 보면 업계 내 AI의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HBM, DDR5, 서버, SSD 등 서버 관련 제품 전반의 수요 지속 강세 예상한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HBM, 서버향, D램의 생산 판매 증가로 컨벤셔널 D램, 낸드 제품의 비트 공급 제약 예상돼. 그러면 공급 제약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등등 포함해서 HBM3E, 그 다음에 1B 나노, 32GB DDR5 고용량 서버 모듈 관련해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겠다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LC 라인업 관련된 SSD, ESSD 이 부분도 상당히 최근에 좋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LSI와 파운드리 쪽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세요. 네, 요겁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관련해서 모바일향 부품 수요 회복, AI 그 다음에 HPC 고사양 PC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선단 노드 중심으로 성장 전망한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TSMC의 분기 매출 추월했습니다. 이것도 TSMC도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에서 아무튼 좀 의미 있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매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예, TSMC 분기 매출을 일단 따라잡았습니다.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8월에서 9월 달에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이제 HBM3E죠. 관련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봤고요. 하반기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3E 본격 양산의 직전 단계인 PRA, 이게 양산 준비 승인 내부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 HBM3E 8단과 12단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미 뉴스로 나왔죠. 예, 내부 PRA 양산 준비 승인.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내부 승인입니다. 이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김재준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HBM3E 8단 제품은 지난 분기 초 양산 램프업 준비와 함께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고 3분기 중에 양산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HBM3 내에서 12단의 판매 비중이 3분의 2 수준을 기록한 만큼 3E에서도 성숙 수준의 패키징을 구현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HBM 내에서 HBM3E의 매출 비중이 3분기에 10%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4분기에는 HBM3E 매출 비중이 60%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은 아마 엔비디아 쪽에 퀄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이 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이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계속 됐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고객사와의 NDA, 비밀 유지 계약을 준수를 위해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AMD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1년 전보다 115%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5% 정도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정도 올라왔고 AMD도 거의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시간에서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콜 진행한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CFO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장을 하려면 AI 캐펙스를 더 늘려야 한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했어요. 성장하려면 AI 캐펙스를 더 늘려야 한다. 자, 이것 때문에 자, AI 관련된 캐펙스 계속 늘리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비용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캐펙스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캐펙스는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을 현재 못 번다고 생각되니까 성장률에 대해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꺾인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AI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우리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장기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캐펙스를 관리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할 때만 규모를 확장한다. 즉 캐펙스가 수요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펙스 내에서는 60% 이상이 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수요가 증가할 때만 규모를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AI 캐펙스를 계속 늘리는 것이 수요가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S&P 500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 1일 등락률 추이인데 7월 들어서 등락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5% 이상 막 빠진 날이 엄청 많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돼 있죠. 빨갛게 5% 이상 빠진 날이 엄청 많습니다. 과거에 1월부터 보면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7월 접어들면서 일간으로 5% 이상 빠진 날이 꽤 많았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다. 어제 자료 말씀드릴 때 방송 가운데 약 5% 이상 빠진 날 같은 경우에 그 이에 3개월, 6개월 지나갔을 때는 시장의 상승분보다 반도체 섹터의 상승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 자료를 어제 방송 중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캐펙스 추이 전망과 연간 캐펙스 추이 전망. 자, 가운데 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연간 캐펙스 추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느리고 있는데 23년 대비 24년이 확실히 많이 늘고 있고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납니다. 2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아래쪽에는 TSMC의 연간 캐펙스 추이 전망입니다. 이쪽도 23년 대비 24년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글로벌 디램 업계의 2년 평균 캐펙 추이 전망인데 23년 대비 24년이 좀 평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특정 빅테크들은 굉장히 높게 캐펙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AI 캐펙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12개월 선행 P 밴드가 역시 밴드 하단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실제 가운데 에버리지보다 훨씬 밴드 하단까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PBR 2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한 1.4배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매력적인 구간까지 일단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세증권에서 이런 자료를 올려주시면서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급격한 조정을 받은 이유는 5가지 연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 가능성이 보도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만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시사하는 트럼프 후보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대만 반도체 업종의 하락을 유발했고요. 세 번째로는 짐 켈러 이쪽에서 텐스토렌트죠. 이쪽에서 가속기 사양이 공개되면서 GPU 대비 가성비가 부각되고 HBM이 아닌 GDDR을 탑재하는 사실이 회자됐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어요.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뭐 딴 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구글 관련된 AI 칩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미쳤고 또 구글의 캐펙스가 하반기에도 상당히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는데 2분기 유튜브 광고 매출액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일단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엔비디아의 GPU 대안으로 구글의 TPU를 사용하면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고 있음이 보도된 이 5가지 이유가 최근에 반도체의 하락을 나타냈는데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아직은 피크아웃은 좀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를 고려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캐펙스는 연간 기준으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연도 캐펙스도 이를 초과할 것으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를 고려하면 다음 분기에 증액도 오히려 더 많은 증액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연간 투자의 경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모리 캐펙스는 제한적인데 역시 디램 산업의 캐펙스 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작년에 워낙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과거 대비 보수적인 투자 기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점 분할 매수 의사결정이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매출액과 성장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자본 지출과 성장률인데 역시 메리츠증권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컨퍼런스 콜이 주는 힌트라고 하면서 역시 실적 발표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일부 대답을 해주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캐펙스 중에 60%가 장비, 그러니까 CPU, 그 다음에 GPU로 보고요. 수요 신호가 있을 때만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AI 캐펙스를 늘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야기를 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대급 캐펙스를 단행했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캐펙스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AI B2C 전환 기대도 굉장히 의미 있게 살려주었다 볼 수 있는데 자,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M365 제품군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매 분기마다 시트 수가 60%씩 성장하고 있으며 동일 고객이 더 많은 시트를 계속 구매하는 긍정적인 성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까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애플의 인텔리전스 출시 지연으로 AI에 대한 B2C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기도 했지만 AI B2B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B2C 기대도 지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지금의 기술주 조정은 과하고 매수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빅3 CSP 관련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비교인데 보시면 대부분 다 성장률이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금 파란색이 마이크로소프트, 빨간색이 구글, 그 다음에 노란색이
아마존이죠. 대부분 우상한 그림이 여전히 가고 있고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물론 이제 성장률이 30% 이상 나오면 더 좋겠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30%대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으면 주가는 튀었겠지만 이게 조금 주춤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치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상향은 역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파란색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쪽에 이 관련된 그 AI가 포함된 것이고요. 밑에 회색 부분을 보시면 처지고 있죠. 이거는 결국 AI를 빼고 난 아주어의 성장률인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쪽이 집중되면서 같이 성장률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이십시오. 구글의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이게 네. 보시면은 캐펙스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토탈 레비뉴 대비 캐펙스인데요. 매출 대비 캐펙스 추이가 16%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202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캐펙스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역시 반도체가 나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향 조정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입니다. 여전히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제일 마지막 보시면 거의 29%까지 매출 대비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실선 보시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캐펙스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늘리기 때문에 수요가 안 따라주면 이익이 안 따라오니까 주가가 조정받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을 때만 캐펙스를 우리는 늘린다. 우리 기준은 그렇다. 근데 우리는 캐펙스를 그래서 늘렸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렸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UBS 쪽에서는 최근에 기술주 매도세는 재진입할 기회를 준다라는 UBS 쪽에 관련된 리포트를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UBS 쪽에서는 최근에 테크의 조정은 사야 될 기회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오후에 좀 전에 이야기 나온 건데요. 자, 이걸 로이터 통신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그죠? 미국의 새로운 중국 반도체 규제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입니다만, 다음 달 중국 칩 메이커들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한다는 확대하는 법안을 공개했는데, 그러나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의 동맹국들은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 ASML이 언제 미국 눈치 보고 팔았습니까? ASML은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미국이 뭐라 해도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좀 풀어주는 척 하자, 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중국 칩 메이커들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 등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비슷 좋은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막는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는 충분히 지금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정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5장에 더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뭐 그런 것들 준비를 좀 해보시고 그 외에도 차세대 메모리 트렌드 속에 뭐 국내 수혜 기업 관련해서 EUV나 그다음에 HKMG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수혜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트리플아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정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떤 게 수혜주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한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3프로TV 신의 자료실 들어오셔가지고 제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원고에 종목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 하나 보여주세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다시 탑픽으로 잡았습니다. 네. 어질어질합니다. 언제는 아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막 정신없어요. 뭐 좀 전에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또 잡네요. 모건 스탠리가. 그래서 이렇게 또 엔비디아를 커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정 부분 조정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역시 반도체나 테크 부분을 역시 매수를 해야 된다. 아까 UBS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재진입할 기회다라고 다시 커버리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반도체와 소부장들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신과 진단 키트 주가 오늘 좀 움직였다 봤는데요. 역시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4주 내에
3.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지금 목감기 걸려 있지만 100일에 그다음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도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2월 첫째 주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감소했지만 6월 넷째 주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4주 동안 주간 입원 환자가 3.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검출률도 다소 좀 증가한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유행이 다소 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100일에도 4주간 유행이 또 확산되면서 7월 셋째 주 기준 총 13,545명 환자가 신고됐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 환자 수도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 최고 환자 수가 신고됐다고 하면서 역시 백신주라든지 일부 제약 진단키트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수단 가운데 감염자가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영국의 수영선수 애덤 피티를 필두로 여자 자유형 1500m 메달 기대주였던 호주 수영선수 레니 폴리스터, 그리고 호주 여자 수구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경기를 기권하거나 현재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관련된 폐렴 관련된 주식이나 진단 키트 관련 주식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 암살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다시 유가도 좀 약간 들썩이는 것 같고요. 정유나 LPG, 해운주들도 오늘 장중에 들썩였습니다. 특히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뭐 또 좋았었는데요.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야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조금은 좀 긴장감이 또 올라가고 있죠.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 중에 한 명인 하니에가 이란 심장부에서 살해되면서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 아까 장중에 보니까 유가 선물이 한 2% 좀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스라엘군이 30일 현지 시간 오후 레바논 수도의 베이루트를 겨누어서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또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S오일이나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GSE,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GSE, 중앙에너비스 이건 뭐 아주 그냥 단골로 이야기되는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SDX 그린로지스라든지 흥하해운, 대한해운 등도 종합 물류 테마도 올라왔고, 스페코 휴니드 같은 뭐 방산, 방위산업 이런 전쟁 관련 테마주도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현대 HD 현대그룹과 이런 부분에서 조선주들이 일부 좀 올라왔는데요. 후판가가 하반기에 좀 빠질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원가 하락에 대한 이슈가 생기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올라왔는데요. 국내 조선사들과 철강사들 간의 후판 가격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올 상반기 협상에서도 후판가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결과는 올해 들어서 철광석 등의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초 톤당 140달러가 넘었던 철광석 가격이 이번에는 101달러 정도까지 30% 가까이 떨어졌고요. 조선용 후판이 선박 제조 원가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면서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 HD현대 등 HD현대그룹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달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4월 이래 최고치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D현대그룹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들이 오늘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렌지 레몬 라인님, 정보 전달력 잘 전해주시니까 주식 공부에 너무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요. 너구리님, 예,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이 부서지더라도, 목이 다 문드러지더라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은행증권 보험 등인데요. 역시 대신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7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세히 발표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실현되면 폭발적 호응이 예상된다.
리포트를 썼습니다. 세제개편에서 ISA 한도 상향도 있는데 납입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됐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인데 일본의 밸류업의 일본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이게 NISA인데 출시 이후에 40조 원이 일본에서 모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20조 원이 국내 주식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저평가 금융주 상승이 마중물이 됐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9월 정기국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4대 금융주주 자사주 매입 소각 전망 왼쪽에 보시면은 역시 각각의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전망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짙은 파란색이 신한이고요. 회색이 KB, 그 다음에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보라색이 우리은행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4대 금융주주 총 환원율 전망인데요. 대부분 환원율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가장 높게 치솟고 있는 게 신한이네요. 신한이 환원율이 확실하게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30% 중반 정도 수준에서 40% 후반 정도까지 확 치솟고 있죠. 예. 신한이 가장 급격하게 치솟고 있고 아래쪽에서 보라색 우리도 환원율을 굉장히 높이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더 좋아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일반 투자형 ISA 납입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 이 왼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신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쪽에서는 NISA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야기되면서 약 4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이 ISA로 자금이 몰리면서 40조가 몰렸다고 해요. 그 가운데 20조가 일본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NISA 이용 현황인데, 네,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ISA가 접어들면서 역시 신 ISA 개수가 이 뭐냐면은 회색 부분이에요. 회색. 예. 이 표에서 막대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쪽이 신 ISA인데 이게 계좌 수가 늘어나면서 한 40조 가운데 20조가 주식시장에 투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늘어났네요. 엄청난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 역시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올해 2분기에 4대 금융주주 모두 컨센을 상회하는 양호한 또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하면서 역시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부 재건이라든지 최근에 국내 댐 건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중소형 건설주들도 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4대강 복원 관련된 테마주들도 일부 좀 움직였는데 역시 건설 섹터도 약간 들썩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때문에 장기간 부진했던 건설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 급증 그리고 가격의 급상승 이런 것들이 역시 있는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건설업체에서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업종의 주가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 중심의 가격 그리고 거래량 회복 추이, 주도 업종 추가 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화, 그러니까 약간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맞물린 것이 건설업종의 주가 반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건설사 25년 영업이익 추정치 컨센서스 변화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HTC 현대산업개발인 것 같아요. 예,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자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강북 쪽인가 어디였던 기억이 있는데 자체 개발 사업에서 청량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그래서 그게 역세권 개발 재개발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을 일부 증권사에서는 탑픽으로 꼽는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짙은 겨자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삼성 E&A 쪽도 약간 살살살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보는 게 대우건설인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4년 6월 이후부터는 조금 올라가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처지고 있는 게 이게 현대건설이 좀 처지고 있네요. 푸른색. 확 쳐졌고 그다음에 회색으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게 GS건설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가 살짝 고개를 듭니다. 붉은색을 보면 DLNC도 약간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녹색으로 보이는 게 대우건설도 좀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역시 위쪽에 그리고 살살살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는 영업이익 컨센이 올라가는 모습들 중심으로 건설주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인데요. 자,
전국의 도시정비 아파트 신규 분양 공급 실적 및 계획인데 보시면은 21년부터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예,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안 됐죠. 그리고 22, 23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24년도 접어들면서 조금 공급이 실적이 좀 올라왔는데 짙은 파란색 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건설사들은 서울 지역 또는 아주 몇 수도권의 아주 핵심 지역 정도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했는데 21년, 22년, 23년도에 워낙 적게 이렇게 분양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수도권 쪽에 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또 가격이 워낙 공급이 좀 적었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이 좀 들썩인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우려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빌라 전세 사기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좀 쏠린다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겠고요. 네, 스칼렛님 맞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운대 쪽이 아마 경쟁률이 30 몇 대 1인가 엄청 높게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좀 30 몇 대 1이 뭐 그냥 높다라고 보기엔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여튼 그쪽이 상당히 좀 자체 개발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정부 14년 만에 다목적 댐 건설 추진 소식.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 진출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SG 아스콘 제조기업인 SG과 아스콘 사업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여기에 나왔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좋았지만 사실은 SG가 중에 더 좋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서 4조 원대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인 SG와 협력하면서 해외 아스콘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밝히면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SG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들이 워낙 재건 사업 관련 좋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시멘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 뭐 이화공영, HLDNI, 남강토건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가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실적은 다 공시로 나왔으니까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셀업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부분 다 실적 발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실적 발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전에 약 1조 4,800억 규모의 LIB 제조용 관련된 공급 계약 해지가 있었죠. 관련해서 율촌화학이 조금은 오늘 많이 주가가 빠졌다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2차전지 쪽이 공급 해지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좀 우려스럽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센티가 좋지 못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이게 나왔습니다. CNN 보도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이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FSD를 사용해 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투리스트의 테슬라 커버 애널리스트가 FSD를 이용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용한 다음에 굉장히 악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윌리엄 스타인에 따르면 FSD 모드 중에 불법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도 있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부분적으로 마친 앞차를 두고 가속을 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긴급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차를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타인이 지난 4월 테스트 때보다 오히려 FSD 성능이 지금 현재 더 악화됐다고 상당히 악평을 하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악평을 남긴 거죠. 이게 커버 애널리스트가 실제적으로 FSD 이용을 해봤는데 너무 이게 위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쓴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물론 이제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약간 지금 뭐 콜 이렇게 다시 이야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갖고 가서 테슬라 차량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FSD 가지고 테슬라가 좀 버텼는데 로봇이나 FSD 자율주행으로 버텼는데 이것도 이렇게 악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톤당
8만 500위안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만 위안 깨진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8만 위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오지 않고 또 에코프로 그룹도 캐펙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좀 소극적인 수요 부진에 따른 소극적인 캐펙스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현재. 그 외에 마지막으로 현대차 수소차 넥소 후속 모델이 내년 5월 양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수소 관련주, 뭐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 고롱인더, 두산 퓨얼셀 관련된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된 쪽이 주가들이 일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소차 나온다 해도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보급이 뭐 전기차하고는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뉴스 플로우에 따른 일시적인 뉴스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도 목이 가더라도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열심히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면서 오늘 또 집에 가서 빨리 자야죠. 빨리 자고 빨리 회복을 해서 좀 더 매력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8월 첫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